먼저 DS투자증권의 분석으로 가져와 봤는데요. 삼성중공업이 호조세를 받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데요. DS투자증권은 30일 삼성중공업의 하반기 수주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며 목표가를 기존 2만 원에서 2만 4천 원으로 상향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하반기 수주 모멘텀이 폭발적인 수준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측은 여름부터 미국발 LNG선이 향후 2년 동안 170적 발주될 것으로 예상 중인데 한국 조선소가 대부분 수주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액화 천연가스 선을 포함할 상선 성가는 상승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미국이 중국 선박에 대해 항만 수수료를 부과해 한국과 중국의 선가 차이가 확산된 전망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삼성전자는 동사 지분 15.2%를 보유 중인데 사이클 회복기와 피크기 중간 단계 매각이 현실적이라면서 지금보다 시총이 더 오르면 매수자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과의 스왑은 법적으로 불가능해서 외부 매각만 가능하다고 설명해 주셨는데요. 국내 빅2 중 한 곳이 인수하려면 독점 우려로 일부 사업을 매각해야 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 관세 정책을 중단하는 법원 판결이 하루 만에 효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았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형태로든 관세 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어떤 행정태로든 관세 정책을 계속한다면 법원이 문제 삼은 대목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의 법적 근거로 활용한 비상경제권한법입니다. 다만 월가는 이파가 아니더라도 무역법 122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시장은 크게 반응하진 않았는데요. 항소법원이 결정이 보도된 직후 S&P 500은 약 5%포인트가량 하락하는 데 그쳤습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백악관이 무역법 232조나 301조 등 다른 법적 근거를 활용해 관세 정책을 이어갈 것이라고 관측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관세 정책이 지속되더라도 지난달처럼 고강도의 관세 폭탄을 떨어뜨리는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도 뒷받침되었습니다. 다음 소식 암호화폐 소식입니다. 세계 각국이 제도화에 나서며 디지털 자산의 실사용 가능성과 시장 편입을 적극 검토하는 가운데 특히 스테이블 코인이 실물 경제와 금융 시스템을 잇는 연결고리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지난해부터 스테이블 코인 발행과 유통에 대한 규제 가이드라인을 본격 시행 중입니다. 특히 통화청 주도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확장해서 신뢰성 확보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일본은 명확한 규제 기반 은행 중심으로 스테이블 코인 상용화를 시도하며 안정성 중심의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2023년 발효된 미가 규정을 통해 스테이블 코인을 공식 제도권으로 편입시키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간 기업의 발행도 허가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민간 기업의 발행도 허가되지 않으면서 아쉬운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명확한 규제 체제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글로벌 기업들은 스테이블 코인을 실물 경제에 적극 도입해서 실사용 기반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한편 국내는 민간 주도의 실험조차 아직 어려운 선규제 후 시장 구조에 머물러 있다며 스테이블 코인 발행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은 물론 법적 지위와 인가 절차 역시 불분명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밸류업에 대한 의지는 하냐금융지주 역시 돋보입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지난 2월 국내 금융지주 최고 경영자 중에서는 최초로 밸류업 의지를 담은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밸류업 정책을 강화해 PBR을 한 배로 끌어올리고 저평가된 주가를 회복시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일 국내 증시에서 KB금융과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 의리금융지주 등 4대 금융지주 모두 연중 최고가를 기록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금융지주 주가가 상승한 것은 올해 실적 개선과 신정부의 주가 부양 의지, 각사 밸류업 정책 강화 등에 대한 기대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4대 금융의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은 4조 원대로 1분기 기준 사상 최고를 보였습니다. 작년 1분기 대비 16.8% 증가한 수치인데요. 실적 개선을 바탕으로 각사는 더 적극적인 밸류업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전문가에 따르면 24년 이후 은행주 주가 상승은 50%를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 은행의 평균 PBR은 0.45배에 불과하다면서 의미 있는 주주 완화 확대 추세가 지속될 경우 주가는 추가로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분석해 주셨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증시 상장 기업들의 가상자산 매입 전략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매입 전략으로 주가가 2,400% 가까이 오른 스트래티지의 매입 전략을 따라하는 후발 주자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가상자산 친화 정책이 속도를 낸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28일 미국 나스닥 상장 에너지 솔루션 기업인 비보파워는 XRP 위주의 가상자산 비축 전략을 위해 주식 3호 발행으로 1억 2,100만 달러를 조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기업은 원래 전기차, 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 프로젝트를 구축하는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이더리움과 솔라나 등을 비축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나스닥 상장 스포츠 베팅 플랫폼 기업인 샤프링크가 약 4억대를 투자해 총 12만 개의 이더리움을 보유할 계획으로 발표했습니다. 지난달 7일에는 나스닥 상장사인 제노버의 조셉 오노라티 최고 경영자가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의 주요 전략 자산으로 솔라나를 비축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우리는 솔라나를 즉시 매수할 계획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제노버는 이미 솔라나 비축을 위해 크라켄, 판테라 캐피털 등 다수의 투자자로부터 4,200만 달러를 조달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전해드렸습니다.